안녕하세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말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 맞죠? 네, 장해찬, 박민영, 이병준의 만담 트리오. 네, 보수의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젊은 피들의 만담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열받고 짜증나는 정치권 소식이 많지만 그래도 멜콩TV 볼 때만큼은 좀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가 풍자해야 위트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잘 지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새 스트레스 수치가 거의 한계까지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목요일에 우리 장해찬 본자 안 계실 때도 그때 한번 잠깐 폭주를 한 10분 정도. 나 이럴 거면 때려치우고 싶다. 나 이런 날 뒷바라지하기 싫다. 뭐 그런 마음의 소리가 좀 잠깐 아니 근데 나왔습니다. 공감하는 게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싸우는데 국민이 우리를 안 봐주고 지지 안 해주고 하는 거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반성해야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네. 반성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당 내에서 대여 투쟁이 아니라 대당 투쟁. 그렇죠. 대당대표 투쟁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뭐 의총을 열어라 끝장 토론을 하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또 웬 광희는 대구 가서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하니까 이게 당이 안 되고 힘든데 그 이유가 우리 내부에 있으니까 네. 그 내부의 적 때문에 더 힘이 빠지고 괴로운 거거든요. 아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 나왔는데 MBS 네. 당대표 지지율이 1.5배예요. 당대표가 국민의힘보다 지지를 더 받아요. 근데 지지율 떨어진 게 당대표 잘못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의총이 진짜 웃긴 게 의총 열어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열어줬더니 그 왜 당명 개정 같은 얘기를 하냐 무슨 행정통합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고 다 점심 먹으러 가버리고 열어달라고 한 사람은 점심 먹으러 가고 당대표 혼자 남아가지고 고문당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뭡니까 당꼬라지가. 진짜 그러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의 문제는요. 여러분 국민의힘의 문제는요. 너무 다양한 목소리를 안 들어준다? 그게 아니라 너무 오합지졸 주먹구북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줘서 문제인 거예요. 짬통이라 문제예요. 짬통이라. 우리는 일단 이병준 기자 인사도 하기 전에 제가 열받아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인사 좀 이따 해요. 네. 이명박 정부 때 이 당내에서 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친박 세력과의 막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비박이라는 사람들이 막 싸웠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초장부터 당대표가 막 대통령이랑 각 세우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또 한동훈이라는 이 황태자가 와서 황태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대의 배신자였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아니고 정말 나라 정권 당 다 말아먹고 그 장동혁 대표 당원들이 마음 추스려서 선출하니까 1.5선 당대표라고 막 진짜 보기에 진짜 불쌍하고 안쓰러울 정도로 흔들고 네. 민주당은요 문재인 시대 때는요 이재명 주변 인물들이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경기도로 다 유배돼서 숨도 못 쉬고 살았다니까. 근데 그랬던 정당이 이재명이 당권 먹으니까 그 잘 나가던 친문들 막 부엉이 모임 만들고 문구를 오소리다 하고 막 문바다 이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고민정 어디서 뭐 하는지 혹시 뭐 현상 수배 때려야 될 정도예요. 진짜 들린 소식이 없네요.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당 정치는 민주당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누가 딱 지도자가 되면 좋든 싫든 그 사람 중심으로 쫙 당을 다 몰아주고 선거 결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누가 지도자가 뽑혀도 뭐 비땡이니 반땡이니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소장파니 개혁파니 60 넘은 소장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막 그러면서 발목을 잡으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한한지 소장파 말고 개혁파라고 써달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했다더라고요. 뭐 개혁파인지 소장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서초에서 국회의원하고 대구에서 국회의원하고 부산에서 국회의원하는 개혁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개혁을 하려면은 호남에 출마를 하든가 서울의 강북에서 당선된 그쵸. 사람들이 나 개혁파다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뭐 어디 중원 나가서 개척이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이게 말이 먹히죠. 충청도에서 당선된 장동혁이 개혁파지. 그럼요. 참 재밌습니다. 자, 늦은 인사하겠습니다. 이병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요? 네, 네. 근데 뭐, 요새 네. 이 보수 진영 국민의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막 네. 울분이 차지 않아요? 뭐 익숙해요. 그냥. 늘 보던 맛. 원래 네, 이런 당이다. 늘,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왜 이 꼬라지가 나냐? 사상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그 문제가 저는 크다고 보는데. 사상 검증. 네, 맨날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 그쵸? 네. 위장 우파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파 이념으로 무장이 돼 있는 사람이면은 이런 식으로 깽판을 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마음에 안 안 들어도. 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념이 좌파 색채가 묻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념이 없는 기회주의자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웰빙 우파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저는 이제는 이념적으로 검증되고 사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저는 정치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 정당만 너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뭐 어디 좌파에서 넘어온 떨거지들 온갖 그 자탕밥이 다 들어오니까 당연히 목소리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단합도 안 되고 분탕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네. 넘어오는 건 괜찮아요. 네. 넘어왔으면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내가 바뀌었다. 아 결국 대한민국 지키고 발전시키는 건 보수 우파 철학이더라라고 하면 되는데 넘어와 놓고 자기가 좌파에 있을 때 믿었던 철학과 이념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래.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이상한 약간 좌파 정당.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매운맛이 아니라 어중간한 맛 좌파 정당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이념과 사상이 달라져서 우리 당에 온 게 아니라 거기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온 민주당에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온 쫓겨난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 민주당에서 자리 없어가지고 민주당의 이 주류 운동권이 되지 못하고 민주당의 문꿀 오소리 중에서도 비주류였던 사람들, 왕따 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보수 참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보면은 그런 비슷한 부류들이 좀 있거든요. 한동훈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보수 같지 않아서 좋대요. 그러니까 보수당 안에서 보수 같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지금 미는 거예요. 아, 내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분들이나 지역의 청년 정치인들 많이 만나거든요. 영등포에 한동훈이 데려온 김영주 전 의원이 있습니다. 맞아요. 민주당에서 이분이 뭐 아주 중진으로 막잘 나갔던 나갔잖아요. 분이죠. 네. 근데 이제 친명계가 아니고 이재명이랑 틀어지니까 한동훈이 막 어마어마하게 아니 대통령한테도 안 하는 인사를 하면서 막 그러니까요. 데려왔는데 김영주 전 의원이 데려와서 그래서 민주당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가 영등포에서 선거를 이겼느냐 득표를 했느냐 그건 아닌데요. 졌죠. 지금도 당협위원장이에요. 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래 민주당 출신이던 자기 밑에 있던 구의원들한테 공천 다 주겠다고 선언을 했대요. 민주당 구의원들한테요. 그러니까 자기 따라온 민주당 출신 구의원들. 그러면 그 영등포라는 험지에서 우리 당 출신으로 10년, 20년 지키면서 고생했던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김영주 따라온 민주당 출신 구의원들한테 밀려가지고 다음번에 공천 다 못 받고 이게 저는 득표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험지에서 고생한 우리 동지들 바보 만드는 길입니까? 이건 정말 당 망할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김영주 의원을 데려온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공천 파동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3지대 출마도 가능했고 뭐 탈당도 가능했고 무소속 출마도 가능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했는데 굳이 우리 당에 데려와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 득표도 원래 우리 당 후보만큼도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리한 입당을 시켜가지고 당성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 집토끼들도 안 찍어주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으면은 당협 정리를 해야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사람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지방선거까지 버티고 있다가 저는 이 김영주 당협위원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선거 공천까지 아무것도 역할도 안 하고 그냥 눈에 띄지 않은 상태에서 버티기만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원래 우리 당 소속으로 지금 영등포 이런 곳에 포진해 있으신 우리 구의원 시의원분들 이런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민주당 출신들이 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또아리를 틀고 우리 당 좋은 얘기 하겠어요? 그 지금 서울시에서 무슨 뭐 장덕 대표 사퇴하라고 이런 성명에 이름 올리는 사람들처럼 나중에 그런 자기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우리 당에 탕란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탕란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탕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고 공천을 당협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도부가 제대로 관찰을 하고 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문병호 후보가 영등포 갑에서 38.28%를 득표했고요. 22대에서는 김영주 후보가 41.67을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한 3% 늘긴 했어. 득표율 격차도 비슷한가요? 근데 뭐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그 3% 늘리자고 그 험지에서 몇십 년 고생한 우리 당 출신 정치인들 당직자를 다 바보 만들고 네. 민주당에서 몇 년 전까지 민주당에서 구의원하던 사람들이 김영주 따라왔다고 다 국민의힘 배지 달면 그 지역이 우리가 외연확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하고 좋아하고 어려운 지역 당원하던 사람들이 다 실망해서 떠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당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병준 기자가
척박한 보수 유튜브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밀려온 친문 출신, 친노 출신 유튜버가 보수 바닥에 들어와서 나 이제부터 보수 유튜브 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병준이나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너네 이제 다 밀어내 유튜브 하지 마. 방 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런 거랑. 그 왠지 그 소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슬픈 실화입니다. 나 누구 생각하고 말한 거 아니야. 그 예를 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존에 이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조직이 잘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실적을 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면도 있고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은 좌파들일 거란 말이죠. 그 김영주가 공천 주려는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들. 전향을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주가 이 사람이 친문이에요. 네. 수시로 문재인한테 보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활동 관련해서. 근데 문재인한테 보고를 하고 지령을 받는 자가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고 국민의힘 구의원들 공천을 준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뿌락치가 잠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반대 케이스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물론 하나만 딱 짚으면 네. 우리 이병준 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한테 보호하고 지령 받는다 이거는 단정은 아니고 네. 옛날 정치 성향을 매개로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정치적 추측인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넘어올 때였나 넘어온 다음이었나 하여튼 문재인이랑 어떤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이제 밝힌 적이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좌파에서 넘어온다 그러면 다 받아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확실히 좀 진짜 검증된, 확실히 전향을 했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쪽으로 오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게 확실히 어떤 통계적으로나 아니면 정치 지형적으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됐을 때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래 이 사람이면 우리가 그래도 받아줄 수 있다. 이 사람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내부에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영입을 해야지 그냥 저쪽에서 넘어온다고 막 받아주면은 친한개들도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많잖아요. 다요, 거의 다. 근데 여기서 네. 누가 또 저보고 장해찬 너는 옛날에 안 그랬냐 제가 변명을 하자면 이미 여러 번 해명을 했지만 네. 저는 20살, 21살 때 정이다. 대학생 때 아니, 그때 나 젊은 정의당 사람들은- 당원이었던 적도 없어. 그냥 페이스북에 20살, 21살 때는 좌파책 많이 보잖아요.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단골이니까 네. 해외 유학 다닐 네. 때 네. 그때 노회찬 좋아한다 했던 거고 예. 정의당 당원이었던 적이 없고 그렇죠. 제가 방송에 데뷔한 건 28살인데 네. 그럼 그때부터 제 공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보수 포지션으로 보수 평론가로 저는 데뷔를 했어요. 네. 근데 20살, 21살 때 철없을 때 그랬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많은 사과와 해명을 드렸고 반성을 했고 저는 해명식이나, 예. 정치와 방송을 시작한 28살부터는 단 한 번도 좌파 진영이었던 적이 없어요. 네. 중요한 건 그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해명을 또 제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할까봐. 예. 요새는 젊은 분들이 특히 저도 그렇지만 오히려 부모님의 정치 성향이랑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많죠. 특히 이제 자유대학의 우리 예. 박준영 대표 대표.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아버지가 그 유명한 MBC 박성재 사장이에요. 예. 네. 그런데 오히려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오히려 더 젊은 세대들이 86세대 자녀 세대들이 보수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기류가 분명히 읽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어렸을 적 과거 이력 가지고 평가하는 건 적절치가 않고 근데 이제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에서 다선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린 중진이야 사람이잖아. 중진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와서 당선돼도 네. 어떤 정치인이 되냐면 조경태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요, 제 말이. 조경태 그게 민주당에서 문제예요. 3선하고 우리 당에서 3선했는데 대당 전투력 짱이에요. 네. 대여 전투력은 빵점인데 대국민의힘. 제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네. 이 사람들 대당 전투만 한다. 당대표 상태로만 전투하는 거예요. 대당 투쟁. 여러분 대한과 미래 국회의원들이 대여 투쟁하는데 신문기사에 이름 난 거 본 적 있습니까? 제 말이요. 대여 투쟁을 지지리도 못하는데
대당 투쟁 전문가들이야, 이 사람들은. 맨날 타이틀이 당대표 사퇴 요구했다, 의총 요구했다, 뭐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은 무조건 장도혁 대표가 공천권을 쥐어야 된다고 보는데 맞아요. 네. 다음 총선 때 저는 진짜 전례가 없는 이 물갈이 예, 진짜 뭐 언론에서 야 이 정도면 공천 학살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중부터 좀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비대위 제도 제가 봤을 때 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위 제도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천막장사 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비대위 꾸려가지고 정말 비상 상황 극복해보자고 했던 비대위 때는 정말 성공을 했는데, 그렇죠. 그때 이후로는 전부 다 그냥 이전 지도부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악용되는 시스템이 비대위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전당대회 끝난 날부터 어차피 몇 달 못 간다, 이러고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지도부를. 그러니까 어차피 몇 달 못 가니까 그냥 대충 쥐고 흔들다가 총선 공천하기 직전에 물갈이 해버리고 그 자리 이제 비대위원장이 가가지고 누구누구 꽂아주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전락을 했거든요. 비대위 제도 폐지하고 당원 소환제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부 끌어내리고 싶으면 당원들한테 허락받고 해라. 그래서 한 70% 80% 정도 허들 만들어 놓고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 스스로 내려오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그리고 비대위도요, 지금 1년 제한이거든요. 무슨 비상 상황을 1년 동안 방치를 합니까? 비대위는 3달 이상 못하게 해야 돼요. 비대위는 철저하게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용으로만 활용돼야지, 이거는 그냥 비대위 상설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스템을 지금 철저하게 저는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이번 지도부 어차피 오래 못 가, 이런 식의 혼란 못하게 만들어야 정말 당원들 무서운 줄 알고요, 지도부 무서운 줄 압니다. 그리고 정통 보수 인사들이 좀 더 국회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 지금 정통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저는 지금 현역 의원 중에 김민준 의원 말고 잘 모르겠어요. 열 솔직히. 손가락 꼽아요. 예, 거의 안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정상적인 보수 정당의 모습이 아니죠. 예, 이념적으로 좀 강력하게 무장이 된 인사들이 국회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약간 방송을 시작하면서 정말 보수 진영 이 꼬라지를 보면 답답하다, 힘들다. 근데 문제의 원인이 뭘까 하다가 이렇게 쭉 스몰 토크를 이어갔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한 25분간 나눈 이 이야기가 사실 다른 정치 현안, 어떤 광인이 대구에서 막 이러고 다니는 거 막 그런 논평보다 네. 누가 뭐 시장 후보가 되고 누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세 명이 지금 한 20분, 25분 동안 쭉 한 보수 정당 왜 문제고 보수 정치 왜 문제냐, 이 이야기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설적인 네. 이야기고 정말 많이 바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사람만 탓할 문제가 아닌 것이 시스템이 결함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비대위가 정통 지도부보다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도 문제지만 시스템이 더 문제인 거예요.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지도부에 복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더 갑질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당원 중심 정당의 기초는 저는 임기 지키는 지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저희가 사실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되게 너무 당연하지만 이진숙 대 한동훈 보수의 선택은 누구인가로 좀 이 대구외관 광인 이야기 썰을 한번 풀어보고 본격적으로 이 보수 진영 내부의 기강 잡기에 한몫 거들기 시작한 이진숙 위원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 세 사람이 생각하는 보수 진영의 문제점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추가적으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씨에 대한 가처분 재판. 네. 이거 당을 대신해서 나간 변호인이 준비가 좀 소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오늘 쫙 깔아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30초 멸콩천사 광고 보는 동안 어디 나가지 마시고 주말에도 열리라는 저희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시죠.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셔야 주말에 실시간 못 보시는 분들도 이 멸콩TV 내용을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요.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진숙 대 한동훈 네. 이 주제 자체가 이진숙 위원장한테 너무 미안한 신뢰예요, 주제죠. 신뢰. 네. 아, 맞아. 이거는 마치 뭐랄까? 뭐에 비유를 해야 될까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사인 볼트 대 장계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사인 볼트한테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전 달리기 느리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진숙 위원장이 이 보수의 자산,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운 그 희생자잖아요. 네. 투사고.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 내부의 한동훈 같은 암적인 존재들한테도 뭔가 일성을 외치기 시작했다. 네. 이게 전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본 거고 네. 여기에 한동훈이 그러면 누가 대구에 오면 안 됩니까 하면서 막 대구에서 또 한 소리 했더라고요. 또 발악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대구 시민들이 봤을 때 아니 대구에서 공부하고 자라서 대구에서 출마도 해봤고 대구 출신으로 방통위원장까지 하면서 보수를 지킨 이진숙이 한마디 했는데 네. 네가 뭐라고 대구에 와가지고 이진숙한테 시비야? 그러니까 네 뭔데? 별 생각 없던 사람들도 예, 그러죠. 얘 뭐지? 그렇죠. 라고 느낄 일종의 자살거리인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박민영 대변인 네.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사건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참다 한마디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 같은 보수 진영 물론 한동훈이 보수 진영도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우리 안을 향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던 분이거든요. 알죠. 저희 당에서 모두가 한동훈 얘기할 때도 묵묵하게 대여 투쟁하신 분이 이진숙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 대해서 끈을 놓고 있을 때도 끝까지 2인 체제 빨리 해결해달라.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이재명한테 빨리 방통위원 임명해달라고 싸우고 그 싸우다가 국무회의 국무회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게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추석 직전에 수갑차고 이랬던 이진숙 위원장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정말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은데 지금 한동훈이 얼마나 무례하냐면요. 지난주 3일 내리 대구를 갔습니다. 3일 내리. 그래서 뭐 첫날은 대구백화점 갔다가 뭐 둘째 어디 센터 갔다가 지금 셋째 서문시장 갔는데 그때마다 국회의원 대동하면서 정말 요란스럽게 굴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금요일 오전에는 무슨 엄마 부대 버스 대절까지 해가지고 대구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진들을 정말 몇천 명, 몇백 명을 몰고 온 거예요.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네. 몇백 명의 팬클럽을 데리고 왔는데 팬클럽. 매일 신문에서 네. PD님이 기사 띄워주세요. 예. 이걸 딱 저격했어요. 최은민 엄마 기자가. 부대, 그죠? 엄마 부대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팬클럽 띄워서 데리고 오는 거면 그러니까요. 대구에 왜 가냐. 근데 제가 예. 최은민 기자한테 방송 가서 뭐라 했어요. 네. 기사 똑바로 쓰라고. 예. 할머니 부대지 왜 엄마 부대냐. 정정해 주셨습니다. 네, 요거 정정만 하고 네. 하던 이야기. 그렇죠. 계속하세요. 하긴 60대 네. 플러스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할머니 부대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니 몰고 와서 우리 현지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외지인들 다 우르르 데려와가지고 뭐 팬클럽 뭐 부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온 사방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동훈 온다 그러니까 또 대구 현지에 계신 우리 애국 시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피켓 들고 한동훈 배신자 나가라. 한동훈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하고 윤석열 정권 망가뜨리고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 자체를 망가뜨릴 사람이다 이제 이러면서 피켓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진숙 그 위원장이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선포를 하셨잖아요. 출마 그쵸. 지금 네. 하셨는데 본인이 출마한 대구에서 벌어지는 이 일련의 촌극들을 보면서 한동훈을 둘러싼 이런 촌극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경을 정말 장문으로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 조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쌓였는지 한동훈이 총선을 똑바로 지휘를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의석을 다 뺏기지 않았다면 방통위도 정상화됐을 것이고 MBC, KBS 사장단 다 바꿀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이 정상적으로 이 정권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면 이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당정 갈등의 중심에서 윤 대통령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정권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 의한 이런 무도한 정권에 의한 막가파식 의사결정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피해 입는 국민들 다 없었을 건데 무슨 염치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 대고 한동훈이
이진숙 씨, 당신은 뭐 윤어게인이고 부정선거고 뭐 계엄 옹호고 탄핵 반대고 당신이 더 대구에 올 자격 없는 거 아니냐라고 들이받았는데 현재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후보 기라성 같은 현역 의원들을 누르고 이진숙 위원장이 1등이거든요. 압도적 1등이에요. 본인은 대구 가서 3일이나 있었으면서 또 부산을 갈 거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구에 출마할지 부산에 출마할지도 못 정하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네.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왔으면 조용하고 낮은 자세로 그렇죠. 대구 시민들의 말을 들어야지. 네. 팬클럽 데리고 떠들썩하게 쇼나 하는 거면 그게 대구가 아니라 팬클럽 미팅이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나 마비시키고. 네. 이병준 기자, 네. 이 이진숙 위원장의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디어 이진수 위원장이 칼을 빼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대여 투쟁, 뭐 이재명 저격수로 그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사실은 이 보수 내 위장업파들에 대해서는 뭐 별말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제 예전부터 좀 그 생각을 했던 게 요 부분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하다, 이진숙 위원장이. 근데 오늘 요 한마디를 함으로써 그 검증이 끝났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중요해요. 그냥 이재명 때리는 거는 한동훈도 해요. 네. 근데 과연 이 위장업파들에 대한 스탠스, 이 보수 내의 분탕자들, 배신자들에 대한 스탠스가 어떤지,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 이 보수파 정통 보수층의 어떤 시림을 더욱더 이 강력하게 받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번에 대구시장, 어차피 대구시장 그 경선은 결국 누가 보수층을 더 꽉 잡고 있냐, 그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한동훈과의 이 대립구도가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경선에서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전 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 국회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수갑까지 갈 것도 없이 방통위원장 하는 내내 과방이 끌려가가지고 최민희를 비롯한 이 무도한 세력들한테 얼마나 잡돌이 당했습니까? 마치 이제 우리 친한 한동훈계가 장동 대표 앞에 앉혀놓고 괴롭히는 것처럼 네. 그 이상으로 민주당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 이제 쓰신 내용이 딱 그거예요. 한동훈의 생각을 문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선 조금 잘했더라면, 우리가 윤 대통령 잘 모셔가지고 당정 관계가 정말 원활했더라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했나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울분이 지금 터진 거죠. 쏟아진 거죠. 근데 그렇게만 했어도 이준숙 위원장은 말 안 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본인의 고향 대구, 그 사랑하는 대구에 지금 이렇게 우리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 이렇게 팬클럽들 데리고 우르르 몰려와서 분탕질을 합니까? 분탕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당연히 대구 시민들, 한동훈 씨가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서 이진숙 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상적인 국민들이 누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정상적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정상이고 지금 본인이 말하는 우리 이제 본인들 표현으로 뭐 사이비다 어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주류 당원들은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식 자체가. 그런데 왜 대구가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한동훈이 막 대구에 침발랐다가 부산 갔다가 하는 거 전문 용어로 지역구 쇼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제일 볼성사납습니다. 네. 어디 자기가 한 곳에 자리 붙이고 그 지역 바닥을 닦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지역 정치의 기본인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주호영 이제 의원이 후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침발랐다가 부산 갔다가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그러면서 어디 정상 비정상을 논하고 본인이 뭔데 이진숙 위원장을 비판을 합니까? 가당치도 않죠. 근데 오죽하면 우리가 멸콩TV에서 정치권에 약간 주호영 한동훈 미락설 있는 거 아니냐.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 이진숙 위원장이 되면 자리가 없어지고 대구에. 그렇죠. 추경호 의원이 후보되면 달성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버티고 있고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거기다가 이진숙 위원장을 다시 공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수성이 과거에 뭐 홍준표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도 됐고 좀 될만하다. 그래서 한동훈계는 주호영 의원이 시장 되기를 엄청 바라고 지원한다라는 말들이 여의도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바로 인터뷰했습니다. 한동훈 대구 출마 어려울 거다. 대구는 외지인들한테 문 안 열어준다. 네. 이거는 뭐냐?
그 주호영 의원마저도 나 한동훈이랑 엮이면 좋을 게 없구나라는 판단을 뒤늦게라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 정무적으로도 괜찮은 수를 던진 것이 어차피 한동훈 팬클럽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진숙 위원장을 안 찍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복을 자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이게 미락설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사실 저 얘기를 이진숙 위원장이 아니라 조호영 의원이 원래 먼저 했어야 맞아요. 왜냐면은 본인의 지역구잖아요. 근데 본인 지역구를 본인 지금 후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출마를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간보고 다니면은 불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계속 안 내다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조호영 의원이 이런 입장을 내야 정상이다. 근데 일단은 입장이라도 내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좀 약하긴 해. 약해요. 그냥 외지인 안 받아주니까 한동훈 안 될 어려울 거다가 거다. 아니라 한동훈 니 때문에 당이 이렇게 어려워졌고 나라가 네가 뭔데? 어려워졌다. 이런 거냐고. 너 네. 서문시장에서 왜 깔짝거리냐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요. 아니 우리 고향 대구에 뭐라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분탕을 치냐. 대구가 만만하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딱 대구 시민들의 워딩이에요. 대구가 만만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선을 좀 더 앞으로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동훈을 돕는 것은 이적행위예요. 이적죄입니다. 군법으로 따지면은. 아니 전쟁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마실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출마 타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을 돕는 의원들도 문제지만 한동훈 지금 자리 만들어주겠다고 만에 하나 그런 식의 내통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해당 행위거든요. 이런 것들 분명하게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저분도 좀 위장우파 색채가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예, 여태까지 스탠스를 보면은. 근데 주호영 의원조차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은 그 위장우파 안에서도 다 서로가, 쟤는 좀 너무하다. 너무 쟤는 좌파가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인식이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주호영 의원이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과 추경호 의원의 2파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진숙이냐 추경호냐. 예, 근데 그래서, 이거는 행복한 고민인 게요. 네. 이진숙 위원장이 되면 그거대로 좋은 일이고 그렇죠. 추경호 의원이 돼도 그럼 그 달성 자리에 네. 이진숙 위원장이 시장 경선에서 아깝게 2등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맞아요. 당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으로 달성 가세요. 전략 공천 주면 끝이에요. 너무 좋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진숙이냐 추경호냐는 되게 행복한 고민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이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고 네. 뭐 보궐이 났을 때 누구를 보내느냐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좀 있는데 제 고향 부산이 그래서 한동훈이 3일 동안 대구에서 대구 나올 것처럼 설치고 또 부산 일정도 잡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야 팬클럽까지 데리고 와서 난리 쳐놓고 이렇게 또 바로 부산에 간 본다고? 아휴,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아니, 대구에서 그 난리를 치더니 여기는 뭐하러 왔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진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말 막장 정치를 하는 거를 처음 봐요. 아마 다들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라는 것도 기본적인 상도위가 있고 유권자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신용인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간만 보고 사실 적당히 나오는 결과물은 없고 그러면서 또 우르르 당내 그 세력들 몰고 다니면서 또 붕탄질은 하고 이게 대체 뭡니까? 전 이게 정상적인 지금 흐름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당에서 이렇게 특정인 수호 집회를 한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나라 지키는 집회를 하면 했지 무슨 그렇죠. 조국 수호 이런 건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문구로 소리들이 하는 패턴이 한동훈에게 그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이 뭐 엄마 부든지 할머니 부든지 이렇게 버스 대절해가지고 다니는 거 이거 우리 당 문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뭐 세과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지역을 가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저는 이 자금이나 이런 조직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궁금할 지경이에요. 참 특이한 행보를 하고 있고 용납받을 수가 없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진숙 대 한동훈 보수의 심장 대구의 선택은 뭐 두 사람이 직접 이번에 뭐 경선이나 선거를 붙는 일은 없겠지만 이건 너무 보나마나 비교하는 게 신뢰입니다. 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언급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하던 네. 큰 관심이 없던 대구 시민들이나 보수 지지층마저도 네가 감히 수갑까지 차면서 투쟁했던 이진숙을 건드려? 네. 라는 생각. 한 사람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수갑을 찼고요. 맞아요. 한 사람은 이재명과 악수하고 팔을 쓰다듬으면서 대통령 탄핵안을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탄핵안을 같이 통과시킨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 사진을 보면은 지금도 좀 복장이 터집니다. 단적으로 비교하자면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인사 검증 권한까지 다 넘어갔잖아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실세로 모든 꿀은 다 빨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패스트트랙 사건들, 우리 당의 그 아픈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대놓고 비리 사건도 다 공소 취소하고 공소 취하하잖아요.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은요, 우리가 민주당 악법,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맞겠다고 우리가 투쟁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을 나경원 의원이 마치 악성 민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폭로질이나 하고, 그러면서 우리 당을 모욕하고, 정당, 우리 당에 있던 국회 그 대통령들 다 그렇게 괴롭히고 수사해가지고 결국엔 탄핵당하게 만들고 민주당과 야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요, 방통위원장 하는 내내 고통만 받았습니다. 이틀 출근하고 탄핵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소송비 내면서 탄핵재판 6개월 맞아요.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무복귀 하자마자 2인 체제로 하는 거 다 위법이라고 지금 방통위가 걸려있던 소송이 몇 건이에요. 그 이사 뭐 선임한 거 2인 체제 불법이다 다 소송 걸려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은요, 재임 기간 내내 민주당이랑만 싸우다가 고통받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아니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래요. 선거 있지도 않은 기간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조기 대선은 고사하고 우리가 비상계엄도 터지기 직전인 재작년 8월에 있었던 발언 가지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말도 안 되는 그 혐의 갖다 붙여가지고 체포까지 당했는데, 본인이 지금 우리 당에 기여한 게 뭐가 있고 우리 보수우파 지지자들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감히 이진숙 위원장과 비교를 합니까? 가당치가 않죠. 이정민 기자. 누구랑 비교를 해도 사실 그러니까요. 보수에서는 네. 짝대기랑 비교를 해도 짝대기가 이겨요.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는 한동훈은 뭐 누구랑 해도 이길 수가 없고, 저는 하여튼 뭐 대구, 부산 지금 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출마해가지고 좀 놀리게. 그 과정에서 또 선거운동 하면서 또 얼마나 그 많은 야유와 항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재밌는 그 사건 사고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방송할 때 좀 그런 거 가지고 좀 놀리고 조롱하고 근데 하고 싶으니까. 한동훈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조롱 짤 만드는 거는 이 사람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거의 막 뭐 이렇게 성당 보내거나 팬쇼를 불러하죠. 이게 백회장 이렇게 하는 만드는 거야, 거나, 근데. 그리고 성당에 앉아서 뭐 이게 찬송가를 보는데 찬송가 뒤에서부터 봤다고 또 막 나오더라고요. 이 뒤에서 수행원들이 사진 찍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요일 방송에서 박민영 대변인이랑 그 대구에 간 광인 주제로 이 사진 포즈 재현해드리는 게 진짜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너무 웃겼어요. 그 따라 하래도 따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 허리춤 저는 그런 데서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 번씩 가다가 고층 건물이나 뭐 눈여겨보는 간판들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봐, 이제. 야, 한동훈 포즈. 네. 또 바로 틀어주셨네요. 저런 짤방은 한동훈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비교하기 짝이 없습니다. 웃을 일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쾌 상쾌한 웃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그러니까 있네요. 광드러스 능력이 있어요, 확실히. 네. 아니 누가 문 닫은 지 몇 년 된 백화점 창문에 가서 이렇게 하냐고요, 누가. 좀도둑도 아니고. 아이고. 한동훈 아니고 딴 사람이었어 아마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요. 누가 저러냐고요, 누가. 아니 근데 저 사진이 연출된 사진인 게 전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찍힌 것 같지는 않고 그치. 사진사가 있는 건데. 아니 대구 백화점을 지나갈 거부터 며칠 전부터 계획했다가 그러니까요. 나 가면 이렇게 봐야지 다 나름 생각을 한 거지. 네. 근데 저 백화점이 이제 저 백화점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그쵸. 그 대구의 어떤 아픈 역사를 좀 그렇죠. 상징을 한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한동훈이 뭔가 그거를 좀 희화시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네. 이거 너무 그냥 본인의 그 이미지랑 그 마케팅을 위해서 약간 이용한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구 시민들을 모욕한 거예요. 그렇죠. 예. 대구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저런 장소에서 저런 무슨 장난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정말 마음 아픈 일인 거니까. 그렇죠. 그 대구를 상징하는 백화점이 문을 닫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건 정말 진지하고 진중하게 접근해야지. 맞아요. 거기서 컨셉 사진을 이러고 찍고 이러고 찍는다는 거는 그거를 그냥 모든 게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소품이란 뜻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구가 지금 저는 얼마나 좀, 저도 사실 이번에 저는 대구에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 당사자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앙 정치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사실 우리 집토끼들을 무시하고 좀 괄시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행정통합만 하더라도요,
호남 지역은 지금도 민주당 90% 찍습니다. 압도적으로 찍어요. 그런데 그렇다라 그래서 호남 지역 어차피 우리 찍으니까 집토끼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행정통합하면서 호남 지역에는 매년 5조씩 총 20조를 지원한다라고 해요. 오히려 근데 대구 경북은 왜 우리 당이 반대를 했냐면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지원 혜택이 없고 약간 막연하게 그냥 통합만 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도 통합을 할 거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당이 그렇게 집권할 때마다 대구나 경북 같은 우리 이른바 이제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챙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은 무슨 대구 지역에 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우리 서울 지역에서 그 외노자들 일하는 것보다 돈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뭐 그래요. 정책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런 뭐 차등 조치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토끼들이 있는 곳을 그런 실험장으로 씁니까? 민주당은 재정자립도 꼴찌인 그 호남 지역에서 기본소득 주면서 이런 긍정 파지티브한 복지를 가지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예산 주면서 실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이게 딱 대구의 아픔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산업 의 어떤 현지로서 굉장한 성장을 이뤘지만 그 뒤로는 사실 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지금 전락을 해버렸고 이게 우리 당이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울분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뭐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뭐 저런 식으로 그런 아픔을 희화화하는 듯한 그냥 관찰하고 뭐랄까 사진 찍으러 온 사람 같은 저런 액션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철이 없나 이런 것들을 전 생각을 하고 대구 현지인분들이 정말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 이진숙 대 한동훈 정말 진지하게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딱 짚어봤고요. 그렇죠. 지금 또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 사이에서 많이 화제가 되는 게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의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 국민의힘 법률 대리인이 너무 준비를 안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 판사가 배현진 의원이 아동 사진 올린 건 잘못된 거 맞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동이 어떤 악플을 받았느냐. 진짜 악플 피해가 있었던 거 맞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변호인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대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을 받아보면 현장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의견서나 자료 같은 거를 또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사도 나와 있고 1000개가 넘는 악플이 달린 capture들이 온라인에 다 있는데 그거 맞아요. 내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중요한 재판인데 네. 왜 이렇게 좀 소홀했냐라는 아쉬움을 느낄 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댓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네. 실제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4개 지금 뽑아가지고 제가 보는 건데 저 읽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수위가. 너무 욕이라서. 그러니까 뭐 땡땡땡 틀딱 땡땡아 느그 손주 학교에 느그 땡땡 소문나면 니 탓이다. 아동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요. 이건 협박이잖아. 그렇죠. 그 어린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소문내겠다는 협박인 거잖아. 학교 언급한 것 자체가 협박입니다. 아동에 대해서. 아이쿠야 저 애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 손녀딸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할까? 자식이 아니라 손주 사진 좋은 거 배우겠다. 이게 정말 제가 몇 개 지금 확인한 거고요. 1,5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때 삭제를 4일 동안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 판사가 보면요. 이런 사이버 불링이 없어요. 이걸 아동이 직접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본인 부모를 욕하는 걸 봐도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괴로울 판에 본인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심지어 모자이크도 없는 사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배현진 의원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이러냐라고 하면서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악플을 유도한 행위가 맞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적확하게 제시를 해서 정말 입을 틀어 막아버려야 되는 사안인데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꼭 보완을 좀 해서 확실하게 이 판사님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입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 문제 정말 열심히 문제 제기를 했던 이병준 기자 입장에서는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불링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배현진이 그 악플에 어떻게 보면 반박을 한다고 이 댓글을 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음. 그 댓글에 그 댓글 보고 긁혀가지고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 욱해서 지금 뭐 이런 그 협박성 댓글을 단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플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댓글에 대응을 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배현진이 만약에 이
지금 이런 어떤 그 정말 협박성 그 쌍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고 난 뒤에 바로 자기가 그 댓글을 삭제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배현진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4, 5일 정도? 네. 4일 정도. 4일 정도. 네. 네. 안 내렸어요. 사과는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플 테러가 일어나는 걸 보고도 며칠째 안 내렸다는 거. 이거는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만에 내렸으면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이런 댓글이 달리길래 제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미 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막 맞아. 논란이 됐는데도 심지어 기자가 국회에서 따라가면서까지 이거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데도 막 웃으면서 무시하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 4일 정도 지나서 그제서야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사이버 불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주면 고집부린 거고요. 네. 정말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이거는 나한테 악플 달면 당신 손녀 이런 소리 들어 조심해라고 저는 겁박한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러 방치를 하면서 자 지금 댓글 달리는 거 보이지? 나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이 글 쓰는 거 보이지? 이렇게 안 되고 싶으면은 나한테 악플 달지 말고 문자 보내지 마.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렇게 읽혀요. 본보기로 네. 활용을 하는 느낌. 이게 왜 그러냐면 배현진 의원이 이번 처음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자 보냈던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고소 법적 조치를 하고 실제로 처벌 벌금 받았다고 본인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조심해.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 이미 모습들을 몇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읽혀요. 1500개 댓글 달리는 거 봐봐. 그러니까 오히려 아동이 받을 피해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피해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 이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두려움을 저는 사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거를 오히려 징계를 안 한다? 그럼 우리 당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세과시하면서 우리 당원들 협박하고 이래도 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병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한 4일이 아니라 네. 아동 사진 올려놓는 거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기사가 나왔고 수백 개가 나왔어요. 기자들이 직접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아동이 피해받는다는 걸. 근데 그걸 알고도 며칠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의도성이나 고의성 부분 재판부가 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때 댓글에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저도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분은 배현진 의원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져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자녀를 이렇게 박제해가지고 악플에 노출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상상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고 진짜 절절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게 부모가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저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배현진 의원 비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글을 쭉 보니까 배현진 의원 미혼인 거를 알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녀 가진 부모는 저럴 수가 없다. 정말 그 정도로 이게 참 많은 사람들께 그 자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상처를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사과 안 했습니다. 지금 법정 가서도 가처분 법정 가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징계받을 거리예요? 나 지금 당권파들이 다 탄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왔어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법원에서 아무리 재판 과정 중에 판사가 이런 거 저런 걸 물어봐도 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판사가 편들어주면 실제로는 형량 되게 세게 나오고 판사가 오히려 냉정하고 무뚝뚝하면 오히려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사들끼리의 그냥 도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아마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임료를 받지는 못할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자원봉사 개념인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 우리 당의 강대규 변호사라고 온갖 가처분했던 전문가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맞아요. 근데 되게 열렬하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더라고요. 이런 변호사를 우리가 좀 잘 알아보고 선임했으면 준비를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 변호인단에서 추가 악플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네. 결과 자체에는 변동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병준 기자? 그렇죠. 이게 그 당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가처분은 웬만하면 법원이 이제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이준석 같은 경우 그때 한 번 승소를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절차 가지고 약간 이제 그 오류가 있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딴지 건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 장해찬 부원장님 주도하에 당원 당규를 바꿨죠. 보완하고 그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보완하면서 완벽한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됐기 때문에 뚫릴 구멍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배현진이 뭐 거기서 뭐 아무리 그 잔머리를 써봤자, 예. 그리고 변호사가 아무리 우리가 뭐 준비가 미비한다고 해도 이미 너무 명확한 팩트가 있고 절차에 따랐다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거의 0% 아닌가. 배현진이 승소할 가능성은 0% 아닌가. 되게 중요한, 김주혁도 마찬가지고요. 네,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더 문제가 뭐냐면요. 아직 징계 확정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 절차는 없지만 최고위의 안건 보고가 돼서 최고위가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이게 절차 효력이 발생하는 아, 그래요? 바로 윤리위 하면서 끝 아니에요? 아, 최고위 보고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보고가 안 근데 됐구나. 아직 안건 상정이 안 됐어요. 아, 근데 왜 의결이고 그러냐? 말견은 아니고.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재심 기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때도 자꾸 가처분 얘기를 하니까 원래 안 그렇게 하는데 3월 1일까지는 재심 기간이니까 일단은 두고 그 직후에 지금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웃긴 게 배현진 의원이 만약에 절차나 어떤 이런 내용상의 억울함이 있으면요. 윤리위 재심을 해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만 변호사가 잘 짚어줘도 네. 판사가 그럼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럼 배현진 의원은 일단은 윤리위에 가서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윤리위에 가서 이런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재심 받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줄로 사실 끝나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변호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내 절차가 남아 있고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쪼르르 왜 법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사실 맞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재심 받을 자신이 없으면 가처분도 하면 안 되죠. 당을 상대로 수동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지 않고 이거는 형사범죄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니,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 친한동훈계로 대표적으로 이제 동두천의 김성원 의원은 그 비 나왔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했다가 당원권 정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징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중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봐준 거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과거 레퍼런스들도 좀 잘 제시를 해서 이 가처분 소송 좀 무리 없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준석 위원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초반에 보수 정치, 국민의힘 왜 이렇게 지리멸렬한가? 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주제도 좀 다뤄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씨의 이 가처분 심판 관련된 진행 사항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주말에도 여러분을 만나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멸콩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멸콩천사 회원 가입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일하고 있는 박민영 대변인과 이병준 기자도 여러분이 힘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보내실 또 연휴기도 하잖아요. 월요일까지 아마 대부분 쉬실 텐데 저희는 월요일에도 방송합니다, 여러분. 대체 휴일이지만 5시 반에 라이브 안 빼먹고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또 주말을 잘 보내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또 치열하게 쉬어야 또 치열하게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주중에는 너무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고 또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다 이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당에서도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또 저희 오늘 얘기 또 하니까 우리 장해찬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신나고 또 재밌게 얘기해야 우리가 또 힘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멸콩TV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중에도 우리 멸콩TV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일절 휴일 푹 쉬시고 또 같이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준 기자. 하여튼 지금 지방선거가 한 이제 3개월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여태까지 저는 그래도 보수가 나름 큰 방향에 있어서는 잘 해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조대로 쭉 가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그 정권 뺏겼다고 해서 낙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충분히 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장도영을 당대표로 만든 것부터 사실은 굉장히 그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때 만약에 장도영 대표가 대표 안 됐으면은 지금 이런 판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큰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희망을 잃지 말고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행동하고 여론조사 전화도 이게 맞나 싶어도 받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호소했더라고요. 여론조사 전화 받아야 된다. 보수가 응답 안 하면 그게 왜곡된 결과가 장동혁 대표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기 활동, 유튜브 구독, 좋아요 활동 등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때로는 또 웃으면서 이 엄혹한 시기를 함께 버티고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쉬지 않고요. 매일 5시 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